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오늘 방송은 트럼프의 미국 부활 시도와 이에 대한 오바마와 딥스테이트의 반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국 투명한 선거가 개혁의 계속성을 보장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율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푸틴은 2020년 미국 대선이 도널드 트럼프에게서 승리를 훔쳤다라고 말했고 결과가 공정하게 선언되었더라면 우크라이나 갈등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금요일에 러시아 1TV 기자 파벨 자루빈이 텔레그램에 게재한 인터뷰에서 만일 그가 대통령이었고 2020년에 그의 승리가 도난당하지 않았다면 2022년에 발생한 우크라이나 위기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2023년 트럼프는 미국의 라디오 진행자 휴 히비트에게 만일 2020년 미국 선거가 조작되지 않고 조 바이든이 자신의 대통령직을 대체하지 않았다면 우크라이나 갈등은 결코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한 글로벌리스트 패널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미국 우선주의 운동이 자신들의 의제를 좌절시켰다는 사실을 놀랍게도 인정했습니다. 트럼프의 선거 승리에 초점을 맞춘 토론의 한 부분에서 현재 하버드 대학 교수이고 전 국방부 관리인 그레이엄 알리스는 트럼프는 결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전 세계 어느 누구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죽은 사람, 죽은 정치인이 부활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인으로서는 정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컴백이고 그래서 그는 자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것에 대한 최고의 자신감이 있습니다. 라고 앨리슨이 계속했습니다. 트럼프는 1월 25일 다보스에 대한 영상통화에서 글로벌리스트들에게 연설하면서 미국이 돌아왔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미국이 다시 자유국가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쁘다며 첫날부터 모든 정부 검열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선언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이번 주에 또 다른 역사적인 행정명령을 통해서 저는 또한 미국 국민과 솔직히 말해서 정치인에 대한 법집행의 무기화를 종식시켰고 공정하고 평등하며 공평한 법치주의를 회복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2025년 1월 23일 행정명령에 서명하여 JFK, 존 F 케네디, RFK, 로버트 케네디, MLK,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암살과 관련된 모든 연방 기록의 기밀을 해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는 이러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건의 투명성을 가져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번 행정부에서 일부 사실을 공개한 데 이어 오랜 기간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의 일환이지만 이제는 존 F 케네디 암살 사건을 넘어 로버트 케네디와 마틴 루터 킹도 포함되었습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존 F 케네디 관련 기록의 완전한 공개를 위한 15일 계획과 로버트 케네디 및 마틴 루터 킹 문서의 완전한 공개를 위한 45일 계획을 명시하며 해당 기록의 복잡성과 분산적인 특성을 인정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조치로 여겨지며 피해자 가족과 미국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트럼프는 보좌진과 고문들과 함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들의 가족과 미국 국민은 투명성과 진실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결정은 이러한 암살 사건을 둘러싼 수십 년 된 미스터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켰고 이는 수많은 음모론과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기밀 해제 절차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행정명령은 국가정보국장과 법무장관에게 존 F 케네디 관련 기록의 완전한 공개 계획을 제시할 수 있는 15일과 RFK 및 MLK 문서의 경우 45일을 제공합니다. 이 타임라인은 CIA, FBI 및 국가기록보관소를 포함한 여러 기관에 많은 기록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의 복잡성을 반영합니다. 존 F 케네디, 로버트 케네디, 마틴 루터 킹의 암살은 미국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이었고 국가의 정신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1963년 11월 22일 댈러스에서 존 F 케네디가 사망하면서
1960년대 초반의 낙관주의는 산산조각이 났고 암살범 리 하비 오스월드가 혼자 행동했는지 아니면 더 큰 음모의 일부로 행동했는지에 대한 수십 년간의 추측이 촉발되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가 캘리포니아 민주당 대선 예비선거에서 승리한 직후인 1968년 6월 5일에 암살되면서 국가의 상실감과 분열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68년 4월 4일 멤피스에서 위생 노동자 파업을 지지하던 중 살해되면서 시민권 운동에 파괴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전문가와 역사가들은 새로 기밀이 해제된 문서가 무엇을 밝힐지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이번 공개는 남아도는 의문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단계로 여겨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말하기가 매우 어렵고 저는 이론이 없습니다. 라고 몰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나머지 기록을 봐야 합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단순한 정책 결정 이상입니다.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상징적인 제스처입니다. 대통령은 투명성을 우선시함으로써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갑자기 북미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알래스카의 데날리 산과 관련하여 맥킨리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 산을 데날리 위대한 산이라고 불렀고 러시아 정착민들은 볼샤야 코라 큰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미국인들이 알래스카를 매입한 지 수십 년 이후 이 대륙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 산의 봉우리를 새 대통령을 기리는 의미에서 맥킨리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지역적 이익에만 관심이 있고 세계적인 야망에는 관심이 없었던 알래스카 주민들은 새 이름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산의 원래 이름 데날리를 복원하는 과정은 1970년대 시작되어 2015년 오바마가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트럼프는 산의 이름을 다시 맥킨리 산으로 바꾸라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는 숨막힐 듯한 자연의 경이로움과 역사적 예술작품을 포함한 우리 국보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우리나라의 풍부한 과거에 대한 비전이 있고 애국적인 미국인의 공헌을 기리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를 정당화했습니다. 그는 이 명령이 맥킨리가 우리 위대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모든 미국인을 위해서 엄청난 부를 창출한 그의 역사적 유산을 충실히 인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맥킨리 대통령은 암살당한 미국 대통령 중 한 명이었는데 그를 미국 자본주의 화신으로 여긴 무정부주의자에게 총격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미국이 세계적인 영향력을 크게 확대한 것은 맥킨리 대통령 임기 중이었던 사실을 모릅니다. 그가 하와이를 합병했고 스페인과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쿠바, 필리핀, 푸에르토리코, 괌을 장악했습니다. 맥킨리의 대통령 임기는 정치인으로서 루즈벨트의 명성에 가려졌습니다. 트럼프가 맥킨리 대통령의 이름을 부활시킨 것은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시키고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를 장악하려는 그의 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한편 미국 부활을 시도하는 트럼프에 대한 딥스테이트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현대 정치 담론에서 딥스테이트란 용어는 미국 통치를 형성하는 뿌리 깊은 관료주의와 보이지 않는 세력을 설명하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워싱턴 DC는 종종 권력 역학이 선거 결과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소위 딥스테이트의 진원지로 묘사됩니다. 딥스테이트는 진정한 행위력을 가진 인간 행위자들의 복잡한 네트워크입니다. 이러한 개인들 중에서 버락 오바마는 지난 17년 동안 정치적 지형을 크게 형성한 영향력과 유산을 가진 핵심적인 인물로 두드러집니다. 오바마는 일반적으로 딥스테이트라고 불리는 것 내에서의 행위주체 개념을 보여줍니다. 그의 대통령 임기는 상당한 분열과 정책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이 아니라 광신적인 충성주의자와 이념적인 동맹자 네트워크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이들 중 다수는 정부와 비정부 기관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 구성원이며 여러 대통령 임기 동안 민주주의와 국민의 의지를 훼손했습니다. 딥스테이트라는 용어와 일반적으로 연관되는 얼굴 없는 관료주의와 달리 오바마는 딥스테이트의 진정한 본질의 현실을 구현합니다. 단일체가 아니라 그와 같은 개인들의 네트워크로 종종 배후에서 정책과 여론을 형성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오바마 밑에서 일했던 많은 사람들이 여러 행정부를 거치면서 정부 역할에서 활동적으로 활동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보, 국방 및 기타 중요한 분야의 주요 인물들은 종종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다른 역할로 재등장하여 미국 통치의 비민주적 연속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바마 행정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워싱턴은 여러 대통령직을 거치면서 공무원과 고문을 순환시켜 국민의 의지에 반하는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내부 계층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는 의심할 여지 없이 상황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부 부저간,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앤토니 블링컨은 이란에서 우크라이나에 이르기까지 오바마의 재앙적인 정책을 계속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다양한 국가안보 역할을 코스프레한 이후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는 러시아 공무 사기를 부추기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정부 직책을 맡지 않을 수 있지만 그의 아내 마가렛 굿 랜더는 최근 의회의 새로운 의원으로 선서를 했습니다. 빅토리아 놀랜드는 2014년 오바마 정부에서 국무부 차관보로 재직할 당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바이든 정부에서 정무 담당 국무부 차관이 되었습니다. 그녀 역시 사기성 러시아 공모를 전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놀랜드의 남편 로버트 케이건은 브루킹스 연구소의 해설가이며 최근까지 워싱턴 포스트에서 트럼프에 반대하는 열렬한 편집자였습니다. 수잔 라이스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보좌관과 유엔 대사에서 바이든 행정부 시절 국내정책위원회 이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라이스는 러시아 공무 사기를 통해 오바마가 트럼프에 대해서 정부를 무기화한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악명이 높았으며 특히 마이클 플린 장군 해임 사건에서 오바마가 한 역할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메리 맥코드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법무부 차관보를 지냈으며 이 직책에서 그녀 역시 러시아 공모 이야기를 퍼뜨리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1월 6일 가짜 조사 동안 미 하원의 법률 고문이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팸 본디가 법무부 장관으로 캐시 파텔이 FBI 국장으로 임명되는 것을 방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남편 셸던 스노그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2020년 12월 그는 좌익신문 디 애틀랜틱에 트럼프에 반대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리사 모나코는 또 다른 러시아 공모 사기꾼으로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토안보 보좌관을 지냈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검찰 차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트럼프 대통령과 1월 6일 시위대를 상대로 법무부의 법률 전선 캠페인을 효과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존 칼리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가안보 역할을 맡았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모나코가 오바마의 법률정책 추진을 도운 부장관이 되었습니다. 존 칼린, 제닛 옐런, 론 클레인, 존 캐리, 데니스 맥더너, 사만다 파워, 젠 사키, 에이모스 호크슈틴,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제롬 파웰, 데이비드 슐킨, 놈 아이젠, 존 브래던과 제임스 클래퍼, 오바마 대통령 임기 전에 비선출 정부에 속했고 그 이후에도 같은 정책을 유지한 앤서니 파우치 등 훨씬 더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계속 열거할 수 있지만 요점은 분명합니다. 영국 워싱턴은 얼굴 없는 덩어리가 아니라 상호 연결된 엘리트 네트워크입니다. 2016년 트럼프의 당선은 많은 사람들에게 워싱턴의 기득권 엘리트에 대한 포퓰리즘의 반란으로 여겨졌으나 딥스테이트의 메커니즘, 더 정확히 말해서 기득권 관료주의와 오랜 네트워크는 회복력이 있고 위험할 정도로 효과적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위에 언급된 많은 개인과 다른 사람들이 워싱턴에 남아 정부 또는 준정부 역할을 하면서 트럼프의 대통령직을 적극적으로 약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바마에게는 5번째 임기가 없을 것입니다. 그의 베일이 벗겨졌고 공화당은 더 이상 같은 수법에 속지 않습니다. 오바마의 정치적 입지는 카말라 해리스의 재앙적인 후보 지명에 대한 그의 열렬한 지지로 인해서 상당한 타격을 입었으나 그는 컴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카터의 장례식에서 트럼프와 우호적으로 대화한 것은 음모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바이든이 사라지고 오바마가 사라지면서
끝날지도 모르지만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계속 경계해야 합니다. 트럼프의 딥스테이트 개혁이 성공하기 간절히 바라지만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트럼프가 계속 서명하고 있는 행정명령은 또 다른 행정명령으로 간단하게 뒤집힐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취임식을 하고 있는데 정부 효율부 DOGE에 대한 소송이 무려 4건 접수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선거 개혁에 집중해야 합니다. 투명한 선거가 트럼프와 같은 대통령을 계속 선출하여 개혁의 계속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